안녕하세요. 경상대 김수진입니다. 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를 손으로 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을 이용하면 쉽게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오일러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일러 방법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y는 위치고요. 여기 t는 시간이라고 할 때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위치 그래프가 붉은색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도밖에 몰라요. 속도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죠.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속도밖에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냐면, 자, 현재 위치 더하기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다음 위치가 되잖아요. 그쵸? 다음 위치는 현재 위치 더하기 속도 곱하기 시간. 왜냐면 속도 곱하기 시간이 거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0일 때 현재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1초 뒤에 다음 위치는 현재 위치 더하기 속도 곱하기 시간 해주는 거죠. 그 다음도 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 곱하기 시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현재 속도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오차는 줄어들게 되고요. 시간 간격이 크면 클수록 오차가 크게 됩니다. 거꾸로 우리가 이제 y가 속도라고 가정하면요. 속도라고 가정하면은, 자, 다음 속도는 지금 속도 더하기 속도의 미분, 속도의 미분 가속도죠. 거기에다 우리가 델타 t 하면은 되겠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면 됩니다. 자, 시간이 1일 때의 속도에서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더해서 시간이 2일 때의 속도, 그 다음에 시간이 2일 때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더해서 시간이 3일 때의 속도 계속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오일러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일러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낙하산을 펴고 내려가는 사람의 최종 속도를 한번 구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질량 m이라는, 사람의 몸무게가 m이라고 하면 지구가 사람을 당겨주는 힘은 mg지요.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자, 낙하산과의 공기 저항을 우리 공기 저항 계수 b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체 작용하는 힘은 중력의 힘하고 낙하산의 공기 저항 두 가지 힘이 되겠죠. 그래서 동력학식을 유도한다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아주 유명한 식이죠. 자,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힘은, 자, 중력이 담기는 힘 mg에서, 자, 낙하산의 저항 b 곱하기 속도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m을 지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나누기 m만 해주면 됩니다. m분의 b 이렇게 되죠. 요 식을 풀면은 우리가 되죠. 수학 손으로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내 손으로 풀지 않고 우리가 나 손으로 풀 줄 모른다, 수치 해석 이용해야 되겠다 하면은 오일러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일러 방법은, 자, 다음 속도는 현재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간격 하면 되고요. 가속도는 요 위에 나왔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빼기 m분의 b v제곱이죠. 그래서 요것을 여기에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풀어주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이거를 GNU 옥티브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지우고요. 옥타브는 매틀랩의 프리웨어에 해당이 됩니다. 매틀랩하고 명령어가 똑같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매틀랩을 이용해서도 똑같이 코딩이 됩니다. 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갑니다. 자, 사람의 몸무게를 우리가 80kg이라고 가정하고요. 자, 중력가 속도는 9.81이죠. 그리고 낙하산의 저항 B를 우리가 뭐라고 가정하냐면 5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0 뉴턴 세크 제곱 퍼 미터 제곱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초기 사람이 낙하산을 펴기 전의 속도, 가장 최고 속도죠. 낙하산을 펴기 전의 속도를 우리가 20m per sec라고 할게요. 20m per sec로 쭉 내려오다가 낙하산을 탁 폈습니다. 시간이 0일 때에 20m per sec입니다. 그러면은 자, 시간을 0에서 몇 초 간격까지 하냐면 DT를 먼저 해야 되겠군요. 시간 간격. 시간 간격을 0.01초 간격으로 증가시킬게요. 이렇게 해서 자, t를 0에서 시간을 0에서 델타 t 간격으로 dt 간격으로 5초까지 계산을 할게요. 마지막 5초일 때는 여기가 보면 이게 마지막 간격이고 마지막 지금 현재 그리고 5초일 때는 5초 빼기 델타 t까지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초 빼기 dt까지만 루프를 돌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계산해야 되는 건 뭐죠? 요거죠. 자, dt분의 dv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m이 지워지고 요게 n분의 b였죠. 자, g 빼기 n분의 b v제곱이 dt 오버 dv였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죠. 가속도 dv 오버 dt 가속도인데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 빼기 b 나누기 질량 곱하기 v인데요. v는 이제 배열로 쭉 나와야 나중에 플로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v 배열의 마지막 값이란 뜻입니다. v 배열의 가장 마지막 그 배열의 제일 뒤에 있는 값이란 뜻이고요. 그것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b-g 오버 m v제곱. 자, 그 다음에 오일러 방식입니다. 오일러 방식에서 v의 마지막 값에서 플러스 1이죠. 마지막 값 플러스 1은 v의 마지막 값에 뭐를 더해주냐면 dv dt 가속도 곱하기 dt 시간을 해줘야 되죠. 네, 이렇게 해주고서 자, 루프에서 빠져나온다 end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가 0부터 5까지 이렇게 루프가 돌겠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제 플로트 해볼게요. 자, 플로트에서 x축은 0에서 델타 t 간격으로 5초까지 우리가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v에다 집어넣습니다. v 현재 값에서 다음 값에 또 한 번 돌면 다음 값이 현재 값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속 루프를 돌렸고요. 플로트하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니까 처음에 20m/s로 뚝 떨어지다가 속도가 낙하산을 펴니까 속도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m/s, 10m/s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기 보니까 쭉 해서 한 4m/s 제곱 정도에서 계속 등속으로 하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일러 방법을 배웠는데요. 미분 방정식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오일러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일러 방법은 다음 위치는 현재 위치 더하기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속도라면 다음 속도는 현대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쭉 해서 계속 계산하면 실제 값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줄이려면 델타 t를 시간 간격을 굉장히 좁혀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때의 초기 속도 우리가 20m/s로 쭉 내려온다고 할 때 낙하산을 피면 속도가 확 줄면서 마지막에 속도가 약 4m/s로 떨어진다는 것을, 그 다음 그 이후로는 등속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일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